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경우, 두 번째로 대개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이고,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스트에서 제한된 면역성을 생성하는 경우이며, 네 번째는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경우는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는 타이페이에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1월 31일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우호 병원 폐렴관리팀장 잔챙위원에 의해 임상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영향을 미치며 경증 환자에게는 후유증이 없지만 중증 환자에게는 폐섬유증과 같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면역기능이 약하고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는 반복되는 질병의 재발 위험이 더 큽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의 기본 질병을 가진 일부 환자는 종종 면역기능이 낮아 불완전한 바이러스 제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퇴원 후 환자는 재발하거나 다른 세균성 및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성 폐렴의 사이토카인 폭풍을 위한 치료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사용입니다. 바이러스 폐렴의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폐병변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호흡기 증상 및 저산소 혈중, 특히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의 억제를 개선하여 폐 손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신체의 면역 기능을 억제하지만 완전히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어렵게 하며 2차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어떤 유형에 관계없이 체온이 적어도 일주일 동안 정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호르몬을 완전히 중단하고 퇴원 시 정상 온도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월 25일 광동성 질병통제예방센터 송송희 부사장은 광동에서 퇴원한 환자의 14%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퇴원 후 14일 격리관리 및 건강상태 테스트하고 나서 2주 및 4주 후에 후속 방문을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신종 코로나 폐렴 환자를 첫 번째, 호르몬이 사용한 적이 없는 일반 환자, 두 번째, 호르몬을 사용한 일반 환자, 세 번째,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네 번째, 중병에 걸려있어 중증으로 전환된 환자의 4가지 범죄의 경우 계층 관리를 수행하고 다른 퇴원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스트에서 제한된 면역성을 생성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의사인 자바의 바바가시라피 박사는 우리 몸은 때때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초기 감염 후의 면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보이스 오브 호프 라디오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스트에서 제한된 면역성을 생성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가 지나면 숙주의 면역체계가 싸우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건강한 정상인과 이 전염병에 회복된 사람도 다시 병이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WHO는 우한 폐렴의 사망률을 3.4%로 높였으며 중국 과학원은 3월 3일 우한 바이러스에서 149개의 변이가 발생했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우한 폐렴의 재발은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요일에 WHO 데드로스 에하눔 게브리쿠투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감염자 중 3.4%를 사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사망률은 1% 미만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역학교수인 마크 립시치는 이 전염병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며 1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는 3월 3일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기원과 지속적인 진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103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분자 진화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균주에서 149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최근에 생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서열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돌연변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RNA 바이러스 복제 및 진화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돌연변이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기능과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L형과 S형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소위 서브타입은 바이러스의 상이한 유전자 순서에 의해 야기된 단백질 형태의 변화를 지칭합니다. 이 기사는 바이러스의 두 가지 하위 유형 사이의 차이가 바이러스 RNA 게놈의 28,144개의 부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 서브타입은 T염기이고 S 서브타입은 C염기입니다. 비례하여 L 하위 유형이 더 일반적이며 70%에 도달하고 S 하위 유형은 30%를 차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S하형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지만 L하형은 더 공격적이고 감염성이 있습니다. 테스트된 103개의 샘플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L 또는 S하위 유형 중 하나에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대만대학교병원 전염병 국장인 홍림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연변이 및 재주합에 민감한 단일 가닥의 양성 가닥 RNA 바이러스이며 전염 과정에서 변이가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림미는 또한 현재 돌연변이 위치가 백신 개발 항원에 있지 않거나 PCR 검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